이번에는 이어서 시간 차원에 따른 구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차원에 따른 구분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횡단적 연구, 또 하나가 종단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횡단 연구, 종단 연구 이런 식으로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차원에 따른 구분의 경우에는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가 있다. 그것이 키포인트니까 그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횡단 연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횡단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크로스 섹셔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가 있을 경우에 무를 한가운데를 딱 자릅니다. 그럼 요 단면을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횡단적 조사의 경우에는 시간상으로 한 시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횡단적 조사 또는 횡단적 연구이고, 이 종단적 조사나 종단적 연구는 두 시점 이상에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종단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무인데 이것이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이 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갈수록 시간이 흐른다고 할 경우에 이 횡단적 조사는 어떤 한 시점, 이런 그 시점에서만 조사하는 것을 갖다가 횡단적 연구라고 부르고, 종단적 연구는 여기에서 한번 조사하고 나중에 또 여기서 한번 조사하고 또 여기서 한번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 이상의 시점에서 조사하는 것을 갖다가 종단적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알다시피 횡단적 연구는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횡단적 연구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단적 연구는 여러분들이 금방 알다시피 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종단적 연구는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다루는, 아마 8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그 교재의 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어떤 그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가 형성되기 원해서는 그 원인 변수가, 즉 원인이 되는 변수가 결과가 되는 변수보다 먼저, 시간상으로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과관계의 경우에는 그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보다 시간상으로 먼저 발생해야 된다, 그런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종단 연구는 이렇게 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요점은 그냥 시간 차원에 따른 구분은 횡단 연구와 종단 연구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제 종단 연구는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 그렇게 이제 간단히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적 종단적 연구의 경우에 포인트가 되는 것이, 이 종단적 연구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고양이가 그동안 내용이 어려웠는지 자고 있다가 다시 이제는 잠이 깨가지고 수업을 들으려고 눈을 그 번쩍 뜨고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양이한테 박수를 쳐주면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단적 연구가 크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횡단적 조사는 한 시점에서 하는 것이고, 종단적 조사는 두 가지 이상의 시점에서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 떠들은 얘기고요. 그럼 이제 그 종단 연구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간 차원에 따라서 연구를 구분할 경우에 횡단 연구, 종단 연구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종단 연구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책에는 보면은 이 종단 연구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시계열 가로 열고 추이 조사입니다. 두 번째가 코호트 또는 동년배 조사이고, 세 번째가 패널 조사입니다. 패널 조사인데,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여러분들이 혹시 책을 가지신 분은 이 시계열을 살짝 지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열에 해당되는 것이 이 영어로 타임 시리즈입니다. 이 시가 타임이고 이 계열이 이제 시리즈에서 이걸 시계열이라고 하는데, 이 시계열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마 그 8장에서 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열이라는 것은 그 여러 차례 시간상으로 여러 차례 계속된다, 그런 식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저희 그 책에는, 그러니까 이 3장을 쓰신 교수분이 이렇게 시계열 조사라고 썼는데, 사실은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트렌드라고, 영어로 이제 트렌드, TREND 이렇게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 트렌드를 이제 번역할 경우에 추이 또는 경향 이렇게 번역합니다. 추이 조사 또는 경향 조사, 경향,
어떤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단 연구의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트렌드, 그래서 추이 조사 또는 경향 조사이고, 두 번째가 이제 코호트 조사 또는 동년배 조사 또는 동료 집단 조사,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세 번째가 패널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코호트 조사나 이 저자분은 이렇게 추이 조사하고서 이 시계열하고 같이 하는데, 사실은 이 코호트 조사나 패널 조사도 전부 다 시계열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시계열 조사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이분이 시계열 조사라고 쓴 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 추이 조사, 코호트 조사, 패널 조사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고, 이 추이 조사는 경향 조사, 영어의 트렌드를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경향 조사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셔서 추이 조사 또는 경향 조사 이렇게 하고, 두 번째가 코호트인데 이 코호트 대신에 뭐 동년배 또는 동료 집단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냥 코호트 조사, 동년배 조사, 동료 집단 조사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패널인데, 패널은 그대로 패널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 종단적 연구의 경우에는 첫째 트렌드, 그래서 이제 경향 또는 추이 연구 또는 경향 또는 추이 조사 이렇게 번역하고, 두 번째가 이제 저희 책에는 코호트인데 이 코호트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동년배 또는 동료 집단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패널은 그대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추이 조사는 그냥 이렇게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간에 걸쳐서 어떤 추이나 경향을 조사하는 것이 추이 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TV나 방송이나 신문에서 많이 보는 것이 추이 조사입니다. 좀 이따 제가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호트 조사는 코호트란 말이 나오는데, 이 코호트라는 것은 유사하거나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유사한 경험을 한 집단 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집단을 갖다가 코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호트의 대표적인 것이 이 학번이 되겠습니다. 학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2015학번이다. 그러면 이 2015학번은 2015년도에 대학을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고유의 어떤 경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학번 또는 뭐 2020학번, 2020년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2020년에 어떤 고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20학번 전부 다 코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호트는 이렇게 유사한 경험을 같이 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제 두 시점에 걸쳐서 두 시점 이상의 시점에 걸쳐서 조사하는 것을 갖다가 코호트 조사라고 부르고, 이 패널 조사는 가장 간단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사람을 갖다가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예를 들어 금년도에 몇백 명을 조사했으면은 이제 다음에도 조사할 경우에도 똑같은 동일한 사람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실제로는 보면은 이 패널 조사가 가장 실시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는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 조사는 동일한 사람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패널 조사는 가장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실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신입생들의 어떤 학교 생활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이 2015년도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15년도 이것은 이제 5년마다 조사한다. 그래서 이제 2000 이제 20년, 다음에 또 2025년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한 시점, 두 시점, 세 시점이기 때문에 종단적 연구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추이 조사는 만약에죠, 학교에서 대학생이고 학생 생활 만족도를 이 추이 연구의 식으로 조사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이제 가정할 것이, 학생들이 신입생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칩시다. 1000명. 신입생이 1000명인데 이 중에서 300명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한다고 칩시다. 1000명을 다 조사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이 이제 경향 연구는 어떻게 하냐면은 2015년도에 15학번 1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다시 또 2020년도에 20년도 2020학번 2020학번 1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습니다. 300명을 뽑고 다시 또 2025년도에 또 2025학번 1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아서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향연구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2015학번 1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아서 조사하고,
다시 또 2020년도에 2020학번 300명을 뽑아, 아니 1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아서 조사하고, 다시 또 2025년에는 2025학번 1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아서 조사합니다. 그것이 이제 경영조사입니다. 그래서 동년배 조사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동년배 또는 코호트 조사인데, 코호트 조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5년도에 15학번 2015학번 1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습니다. 그 조사한 다음에 다시 이제 2020년도에도 15학번 2015학번 1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도 2015학번 1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아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5학번이라는 그 2015학번이 하나의 이제 코호트, 그 동년배나 동료 집단을 이루기 때문에 그 코호트, 그러니까 2015학번이라는 그 코호트를 대상으로 계속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번하고 2번에 대한 차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3번은 가장 간단합니다. 3번은 이제 2015학번에 2015년도에 2015학번 1000명 중에서 300명을 뽑았습니다. 300명을 뽑았으면은 2020년도에도 요 300명 똑같은 300명, 예, 똑같은 동일 인물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2025년도에도 이 300명을 똑같이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패널 조사에서는 2015년도에 300명이나 2020년도에 300명이나 2025년도에 300명이 전부 다 동일 인물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뭐 사람이 죽거나 또는 이제 딴 데로 이제 도망갔거나, 그래서 이제 그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영 그 추이 연구하고 동년배, 동료 집단 또는 코호트 연구하고 패널 연구 좀 구분해 두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복지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는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경영 연구, 추이 연구는 일반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을 보는 연구고, 이 동년배는 이제 어떤 그 같은 경험이나 유사한 경험을 한 집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고, 패널 연구는 같은 사람을 조사한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뭐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 한번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이 연구인데, 예전에 돌아가시는 거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 에서 여기도 추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 연구를 영어로 이제 트렌드 이렇게 이제 한다 그래서 이 추이 연구 또는 경향 연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이제 2003년도 3월달에 조사하고 12월달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조사를 한 거, 이런 것이 이제 추이 연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는 경향 연구라고도 번역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통계청에서 발간한 그 자료인데, 이 노후 준비 방법에 대해서 3년마다 계속 이렇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조사했고, 또 3년마다 91년도, 또 3년마다 94년도, 또 3년마다 97년도, 또 3년마다 2000년도, 이런 식으로 3년마다 계속 꾸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이것도 추이 연구 또는 그 경향 연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어떤 그 뭐 소식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46학번, 61학번, 76학번 이런 것이 전부 다 코호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호트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같은 경험이나 유사한 그 경험을 한 집단을 갖다가 코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학번 같은 경우도 하나의 코호트가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뭐 386 세대, 뭐 475 세대인가요? 뭐 그런 게 전부 다 하나의 코호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단적 연구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연구를 횡단 연구하고 종단 연구로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이 종단적 연구나 종단 연구의 경우에는 저 제목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횡단 연구에 비해서 종단 연구가 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종단 연구의 이제 이것이 시간 차원에서 2시점 이상에서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연구의 제목에 종단적 연구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보면은 호주에서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조사한 건데, 여기 바로 이제 이 롱기튜디널이라는 말이 바로 종단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단 연구인데, 호주에서 그 여성의 건강에 대한 종단 연구다. 근데 여기는 종단 연구 중에서 코호트 연구라고 제목에 붙여놨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역시 이렇게 종단 연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단 연구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영국에서 그 이제 가족과 성과 교육적인 성취에 관해서 조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해 봤더니, 이게 종단 연구의 경우에는 제목에 이렇게 종단이 들어갑니다. 언뜻 보니까 이거 학교 폭력 실태에 대한 종단적 연구.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것이 그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젝트의 종단적 효과.
그래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미국에서 그 빈곤 아동에 대해서 조기 개입하는 프로그램을 헤드스타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뭐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 그 종단 연구에서도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 횡단 연구하고 종단 연구로 구분한다. 그리고 종단 연구를 이렇게 경향 추이 연구, 동년배 동료 집단 연구, 패널 연구로 구분한다. 그리고 동료 집단이라는 것은 같은 경험이나 비슷한 경험을 그 한 집단을 말한다. 이 패널 연구는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은 뭐 복시와 시험 문제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잠깐 또 쉬고서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